자, 봅시다. 앞에 30문제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물어보고. 자, 일단 뒤 두 번째 거에서 16번 전까지 질문 있니 혹시? 몇 번? 16번? 그리고 내가 몇 명 돌아다니면서 받는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 수열의 귀납적 표현, 그러니까 어떤 최소 2개 이상의 항으로 어떤 수열의 관계를 표현한 거에서 일단 너희가 먼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등차 또는 등비가 아닐까? 이거야. 먼저 봐야 되는 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등차나 등비,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나 등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등차나 등비에 대한 표현이라면 등차에 맞게 등비에 맞게 풀면 될 일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하는 짓이 대입인 거고, 대입해서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찾는다, 또는 규칙이 없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 끼키야 뭐 5번째 항, 6번째 항 이 정도라면 그냥 나열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가야 돼. 자, 16번 봅시다. 16번에서 첫 번째 항 9, 두 번째 항 3, 그 다음 관계식이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즉 어떤 항은 그 전항에서 그 전전항 뺀 거래. 그러면 이 규칙대로 가자면 얘네 두 개 알고 있으니까 A3도 구할 수 있겠지. A3은 그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일 거고, 네 번째 항은 그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니까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흘러가는 규칙일 텐데, 이때 우리가 찾는 이 수열의 K번째 항의 절대값이 3일 때가 몇 번 나오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100개를 다 쓸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규칙이 있을 거고, 규칙을 찾기 위해서 나열을 해야지. 그래서 몇 번 더 해보면 5항은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니까 마이너스 3. 여섯 번째 항은 전항에서 전전항 빼니까 6. 일곱 번째 항은 전항에서 전전항 빼니까 9. 여덟 번째 항은 전항에서 전전항 빼니까 3. 도나 보이냐? 나열 좀 해보니까 9, 3이 또다시 나왔지. 그럼 9, 3이 두 개가 똑같은 수가 첫 번째 한 번 나오는 걸로는 규칙이 안 되지. 왜? 지금 우리는 항 3개짜리 가지고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수 2개가 반복돼야 돼. 그러니까 9, 3으로 시작했는데 9, 3이 또 나왔잖아. 그럼 뭐 그 다음은 또 마육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 끝났다. 1항부터 6항까지가 계속 반복될 거야. 9, 3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지금 100개까지 중에서 고르시오니까 일단 이 한 텀 상에서 절대값이 3 나오는 게 몇 개 있는지 확인하면 하나, 둘. 한 텀당 2개씩 나오네. 근데 한 텀당 6개지. 그러면 100개까지 해서 6개씩 묶으면 16묶음 나오니까 한 묶음당 2개씩 16묶음. 에다가 그러면 몇 개 남냐? 96이니까 97, 98, 99, 100이니까 하나 추가. 정답. 땜. 자, 다음 17번. (256) 17번 볼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의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 주어진 조건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아야 된대. 다음 두 번째 조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괄호의 곱이 0이래. 그럼 너희가 2차 방정식에서 맨날 했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괄호를 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두 번째 괄호를 보니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지. 즉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을 쓰던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쓰던가 둘 중 하나는 골라야 돼. 진짜.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뭐를 쓸지는 그때그때 따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네 번째 항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네 번째 항이 제일 클 때를 고르시오인 거고. 자,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모르니까 A라고 줄게. 그럼 두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항으로부터 등차 수열을 따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을 따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건 A-3도 가능하고 2A도 가능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첫 번째 항을 A라고 가정한 뒤에 두 번째 항을 등차를 따라도 되고 등비를 따라도 되는 거니까 얘 아니면 얘겠지.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얘에서 등차를 따를 수도 있고 얘에서 등비를 따를 수도 있고 얘에서 등차를 따를 수도 있고 얘에서 등비를 따를 수도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무조건 등차를 쓰던가 등비를 쓰던가 둘 중 하나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일 때 두 번째 항은 등차를 따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등비를 따르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얘에서 등차를 따르면 이렇게 될 거고 등비를 따르면 이렇게 될 거고 얘에서 등차를 따르면 이렇게 생길 거고 등비를 따르면 이렇게 생겼겠지. 모르잖아. 등차 쓸지 등비 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쓴 거지. 그 상태에서 요 조건을 써보자. 세 번째 항까지 썼으니까. 자, 그러면 얘랑 똑같아질 때의 A 값을 구하자고. 그러면 A랑 A-6이랑 같아질 리가 없지. 얘는 탈락. 다음 A랑 2A-6이랑 같아지기 위한 A 값은 6이지. 다음 A랑 2A-3이랑 같아지는 A 값은 3이고 A랑 4A랑 같아지는 A 값은 0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항까지 파악했을 때 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도록 하는 A 값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요 A 값이 결국 뭐야? 첫 번째 항이자 세 번째 항이지. 왜? 어차피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같았으니까. A 자리에 집어넣어봐. 그럼 세 번째 항 6 나오잖아. 3 넣어도 3 나오고 0 넣어도 0 나오니까. 얘네가 A 값이 우리가 파악한 A 값이 결국 세 번째 항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이 6 아니면 3 아니면 0이라는 거 알아놨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 가면 되지. 네 번째 항은 각각의 세 번째 항에서 3을 빼던가 2를 곱하던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네 번째 항 중에 제일 큰 거니까 당연히 6에다가 2를 곱한 12가 최대겠지. 당연히. 그래서 2번. 이해되나? 이제 이해됐어? 왜? 어디가 이해 안 돼? 이 정도는 이해돼야 돼. 뭐. A 값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것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건 이해돼? 이렇게 표현됐지? 근데 문제에서 세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랑 같아야 된다잖아. 첫 번째 항이 A잖아.
세 번째 항이 얘네잖아.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을 거 아니야. 그럼 A랑 A-Q랑 같대. 가능해? 안 되지. A랑 A는 2A-6 푼 거야. A는 2A-3 푼 거고, A는 4A 푼 거고. 그러면 그때마다 A 값들이 나올 거고, 근데 그 A 값들이 첫 번째 항인 거잖아. 근데 첫 번째 항이 곧 세 번째 항이니까 굳이 여기다 뭐 계산하지 말자고, 귀찮으니까. 그냥 얘가 이 A 값이 첫 번째 항이자 세 번째 항인 거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얘네 세 개밖에 없어. 그 세 개 중에서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도 3을 빼던가 2를 곱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겠지. 그것들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제일 큰 거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제일 큰 6에서 2를 곱한 애가 제일 크겠지. 하연아, 그럼 만약 이 문제에서 A4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럼 몇이냐? 마3이지. 이해됨? 얘들아, 구조? 최소값은 마3이겠지? 자, 다음 18번 해야 되는 사람 있니? 18번 해야 된다. 말을 해. 18번 보자. 자,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2고, 이거 몇 번 경험해보면 별거 없어. 어려운 문제는 어렵지만. 자, 다음 어떤 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전항에다가 1 뺀 거래. 다음 전항에다가 n 더한 거래. 얘는 그 전항이 짝수일 때. 그럼 뭐 얘는 당연히 전항이 홀수일 때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이따가도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쓸 일이 있겠지만, 요런 것 정도는 한 번은 들어두자, 얘들아. 문제에서 이런 형태에서 어떤 항이 짝수일 때는 어떤 형식 쓰고 홀수일 때는 어떤 식 쓰라라고 했잖아. 그럼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녹아들어 있는 거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단순하게 생각해봐. 2분의 1은 짝수냐 홀수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항이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 말은 이 수열에 어떤 항이, 예를 들어 뭐 5번째 항이라 예를 들어볼게. 얘가 분수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즉 애초에 이런 문제에서 짝수면 이거 쓰고 홀수면 이거 쓰라며. 그러면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수열의 모든 항은 전부 다 자연수여야 돼. 이 말이 녹아있어. 자연수가 아니면 짝수냐 홀수냐 판단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이 안 써 있어도 짝수일 때는 어떤 식 쓰고 홀수일 때는 어떤 식 쓰라는 말이 있다는 건 모든 항은 자연수라는 소리야. 오케이? 당연한 거다. 자, 여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돼 있대. 이때 7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럼 해야지. 첫 번째 항이 2니까 두 번째 항은 2잖아. 짝수잖아. 짝수면 1 빼래. 다음 세 번째 항. 홀수잖아. 홀수면 그 항에다가 n을 더하래. 그러면 1에다가 지금 A3이 나왔다는 건 n에다 2 넣었다는 소리니까 2를 더하겠지. 네 번째 항은 여전히 홀수잖아. A4를 구한다는 건 n에다가 3 넣었다는 소리니까 3을 더하겠지. A5는 짝수잖아. 1 빼겠지.
A6은 홀수잖아. 5에다가 A6이 나왔다는 건 N에다가 5 넣었다는 얘기니까 5를 더하겠지? 어디까지야? 7. 그래서 A7은 짝수잖아? 1 빼겠지. 됨? 자, 다음 넘겨서 19번 봅시다. 자, 수열이 있는데 네 번장이 이래. 그리고 관계식이 어떤 항은 두 가지인데 전항에다가 EK를 빼던가 전항에다가 K를 곱해서 2를 더하래. 그럼 언제냐? 얘는 그냥 N이지. 3항까지는 위에씩 쓰고 4항부터는 아래씩 쓰래. 이 얘기지.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준 게 첫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이 같아야 된대. 첫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이 같도록 하는 모든 K 값에 대하여 구하라는 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의 합의 최대값 구해봐 라고 했어. 자, 그럼 갑시다. 일단 난 네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가겠지. 그럼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항도 표현하면 되고 일곱 번째 항도 표현하면 될 거야. 그럼 일단 쉬운 거 먼저 가자. 지금 우리가 전항으로 다음 항을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4항으로 7항 먼저 구해볼게. 오케이? 그게 더 쉬우니까 갑시다. 먼저 자, 4항이 2야. 그럼 5항은 N에다가 4를 넣어야 5항인 거잖아? 그지? 그럼 N에다가 4 넣었다는 건 무조건 아래식이지. 그럼 우리 지금 요 구조에서는 무조건 아래식만 쓸 거야. 자, 그러면 5항은 전항에다가 K를 곱해서 2 더하시오지. 전항에다가 K 곱해서 2 더하면 돼. K는 아직 모르는 거지. 됐지 얘들아? 다섯 번째 항 나온 거.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또다시 얘한테 K를 곱해서 2 더하는 거잖아. 맞아? 전항에다가 K 곱해서 2 더하시오니까. 그럼 이 전항에다가 K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걷다가 2를 더하면 되겠지. 얘가 여섯 번째 항.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은 다시 또 얘한테 K를 곱한 다음에 2 더하는 거지. 얘가 일곱 번째 항. 4항에서 7항까지 가는 건 전항에다가 K를 곱해서 2를 더한 거. 일곱 번째 항 표현됐다. 됐고요. 자, 다음 이제 첫 번째 항 표현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거 얘들아 네 번째 항으로 첫 번째 항을 가는 과정은 얘를 알 때 얘를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K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4항으로 3항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K를 모르니까 K라도 알면 뭐 계산을 조금 거꾸로 하면 되겠는데 4항으로 3항을 구하고 3항으로 2항을 구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복잡하잖아. 맞아? K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방법을 써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첫 번째 항을 임의의 수로 둔 다음에 이걸 가지고 네 번째 항을 만들었더니 걔가 2더라 라고 가자. 이게 더 계산이 좀 더 덜 헷갈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4항에서 1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1항에서 그냥 원래 하던 이식 그대로 쓰기 위해서 1항을 임의로 두고 4항으로 가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항을 A라고 둔다면 두 번째 항은 일단 여기서는
아까에서는 아래식만 썼지. n에다가 4, 5, 6을 넣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야? 위식만 써야겠지. 자, n에다가 1 넣은 거야. 그러면 A2는 첫 번째 항에다가 2K를 뺀 거. 이렇게 생겼겠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K를 더 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지막 네 번째 항은 2K를 한 번 더 빼면 되지. 네 번째 항 표현했네. 근데 얘가 몇이다? 2다. 자, 그러면 얘들아, 결국에는 일곱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 같다라고 식 세울 거잖아. 근데 일곱 번째 항의 문자는 K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 뭐 3차라서 좀 귀찮긴 하겠지만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베스트하냐? 그럼 얘가 A보다는 K로 바꾸는 게 좋겠지.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A와 K의 관계식을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A 대신에 뭘로 바꾸자? 6K 플러스 2로 바꾸자.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고 첫 번째 항은 6K 플러스 2라고 표현된 거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그러면 당연히 할 일은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겠지. 그러면 둘이 같다라고 놓는 순간 문제가 깔끔해지지. 2K 세제곱 2K 제곱 마이너스 4K는 0. 상수항이 지워지니까 생각보다는 단순한 문제가 돼버려. 이해되지 얘들아? A7이랑 A1이랑 똑같다고 둘이 등호로 놓으면 2가 지워지니까 요거밖에 안 남거든. 이해되지? 그럼 풀면 되지 뭐. 2로 나눴다 치고 K로 묶어주면 K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1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의 K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 K 값에 따라서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의 합이니까 K 값이 각각일 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진짜로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두 번째 항도 좀 이쁘게 바꿔주자. A는 우리가 A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K로 바꿔줄게.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2K 빼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은 4K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항에서 2K 뺀 게 두 번째 항이니까. 자, 그러면 K 값이 각각일 때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자. 자, K가 0이라면 첫 번째 항은 2일 거고 두 번째 항도 2겠네. K가 마이너스 2라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일 거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일 거고 K가 1이라면 첫 번째 항은 8이고 두 번째 항은 6이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절대값의 합은 4랑 16이랑 14가 되므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16이 정답. 요 정도까지는 풀었으면 해.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 미리 말하지만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29, 30, 31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 있으면 그때는 해볼 만 하겠지만 당장은 일단 이거 궁금한 사람들은 이따 나한테 말해줘. 내가 이거 풀이 보여줄게. 그거 아니고서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다음 19번 했지 방금. 자, 다음 21번이랑 22번 할 건데 혹시 그거 말고 20, 23, 24 중에 궁금한 거 있니? 23. 봅시다. 21번. 21번 같은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잘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 아까 했던 17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17번은 그냥 등차도 등비도 쓰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느낀다면 21번은 너희가 실수할 만한 곳이 있어서 그런데. 자, 문제 보자.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었고 이때 관계식이 두 가지다. 다음 항은 첫 번째 전항에다가 1 더하래. 다음 전항을 반으로 나누래. 이거는 전항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고. 짝수일 때는 2로 나누면 다음 항이 나온대. 쉽게 말하면 이거지. 1 더하든가 반으로 나누든가. 둘 중 하나는 하래. 자, 이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했을 때 40이 나와야 된대. 이게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을 구하시오. 근데 다 더하래. 그러면 한 개가 아니란 소리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첫 번째 항을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항을 임의로 둔 다음에 그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만들어서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했더니 40이 나왔다라고 식을 풀겠지. 일단 흐름은 당연히, 그지? 근데 문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항을 A라고 뒀다 치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을 구할 때 있어서 그 두 번째 항이 1을 더해야 나올지 반으로 나눠야 나올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 경우를 나눠야지. 먼저 첫 번째 항이 홀수일 때로 가정하자. 그럼 당연히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항이 짝수일 때를 가정하고 풀겠지. 자, 먼저 이거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이 홀수라면 두 번째 항은 위식에 적용시켜서 1을 더할 거야. 다음, 얘들아 그러면 A가 홀수면 A 플러스 1은 당연히 짝수다. 그지? 얘 짝수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짝수면 반으로 나누려 했으니까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난 네 번째 항까지만 가면 돼, 얘들아.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럼 네 번째 항을 갈 건데 색깔을 바꾸는 이유가 있겠지. 하린아 이거 짝수야 홀수야? 몰라. 혹시 안 해서. 얘들아 짝수를 2로 나누면 홀수니? 모르지. 6을 2로 나누면 3이지만 8을 2로 나누면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할 만하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홀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짝수를 2로 나누면 그 값이 홀수가 나올지 짝수가 나올지는 몰라. 쉽게 말해서 A가 5라면 홀수겠지. 근데 A가 7이라면 짝수잖아. 오케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다시.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인 거 확정. 짝수니까 2로 나누는 거 확정. 하지만 얘가 이렇게 생긴 거는 맞지만 얘가 짝수다 홀수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둘 다 가능해. 그럼 얘는 언제겠어? 1을 더했다는 건 얘가 홀수란 소리지. 얘가 홀수일 때. 그럼 얘가 홀수라는 건 얘들아. 어떤 수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홀수가 났다는 건 이 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소인수로 2를 하나만 갖고 있다는 소리지. 내 말이 이해됨? a 플러스 1이 소인수로 2를 하나만 갖고 있어야 2로 나눴을 때 홀수가 나오겠지. 이해돼? 소인수로 2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정확한 뜻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뜻만 파악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안 써도 돼. 그럼 얘는 최소한 2를 2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2로 나눠도 짝수가 나오겠지. 말기만 알아들으면 돼, 얘들아. 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이거 안 써도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항이 홀수라고 가정했을 때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파악해서 계산은 이따 합시다. 자,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항이 A인데 걔가 짝수라면.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짝수니까 당연히 2로 나누겠지. 그러면 아까 경험상 여기에서 얘는 세 번째 항부터 갈리지. 왜?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 그럼 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얘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얘는 2로 나눴더니 홀수가 돼버렸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A가 2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는 소리고 2로 나눠도 여전히 짝수라는 얘기는 얘가 최소한 2를 2개는 갖고 있다는 소리지. 여기 이해돼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항으로 가자. 네 번째 항으로 가면 첫 번째 얘라면 세 번째 항이 얘라면 여기에서 그 다음 항으로 1을 더하든가 2로 나누던가잖아. 근데 생각해봐. 얘는 1을 더했다는 건 얘가 홀수란 소리잖아. 그지? 요 케이스라면. 이 케이스라면 얘들아 2분의 a가 홀수란 얘기지. 2분의 a가 홀수니까 1을 더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홀수에다 1 더하면 짝수냐 홀수냐? 짝수 확정이지. 얘는 짝수 확정이야. 이래서 얘들아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모르지만 모르니까 두 개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오케이?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2분의 a가 이 값에다가 1을 더했다는 건 얘가 홀수라는 소리잖아. 맞아? 얘가 홀수 값이 나왔으니까 1을 더했을 거 아니야, 다음 항이. 얘가 홀수라는 소리지. 홀수에다 1 더했어. 그럼 짝수지. 얘는 짝수야. 이만큼은 짝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쓴 건데, 그 말은 얘가 홀수면 이거고 얘가 짝수면 이건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얘가 홀수란 소리니까 홀수에다 1 더하면 짝수잖아. 그럼 얘가 짝수 확정이지. 그러면 짝수일 때 다음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2로 나누기로 했잖아. 위에 거는 할 일이 없지. 얘는 짝수 확정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렇게 쓸, 옆에다 쓸게. 여기에서 파생되는 A4는 누구밖에 없어? 짝수니까 2로 나눈 값밖에 없어. (1) 더하는 건 고려 안 해도 된다고. 내 말이 이해됐을까? 얘들아? 근데 얘는 말이야, 얘들아. 자, 어떤 짝수가 있었어? 2로 나눴어? 근데 짝수래? 그래서 2로 또 나눴어? 됐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 짝수야, 홀수야? 여전히 모르지. 얘가 2를 2개 갖고 있을지 3개 갖고 있을지 4개 갖고 있을지 알게 뭐야 모르잖아. 4로 나눴다고 홀수가 된다라고 보장 못하잖아. 내 말 이해됐어? 물론 얘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한 12야. A가 12야. 그럼 홀수 됐겠지. 하지만 A가 만약에 16이야. 그럼 여전히 짝수잖아. 그러니까 4분의 A는 여전히 짝수 홀수를 판단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는 네 번째 항은 여전히 두 가지야. 얘가 홀수라면 얘한테 1을 더할 거고, 얘가 여전히 짝수라면 2로 또 나누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이 어려워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실수할 만하거든. 빼먹을 만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관통하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어떤 수를 2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걔가 짝수다 홀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경우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한 번쯤은 보자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A4의 값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러면 다음으로 할 일은 뭐야? 당연히 이거겠지. 더해서 2항과 4항을 더했을 때 40이 나온다. 요 계산을 할 거야. 됐니? 갑시다. 계산하자. 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서 40이 나왔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얘랑 더해서 40이다 라고 풀겠지. 그럼 얘랑 더해서 40이다 라고 풀면 2를 곱하자. 2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2는 80. 3a는 75. a는 25. 하나 나오고. 됐지? 이해되지? 뭔지 타는지 얘들아? 다음 두 번째 아래에다 쓰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인 얘랑 더했을 때 40이다. 그러면 40 곱하면 4a 플러스 4 플러스 a 플러스 1은 4 곱했으니까 160. 5a는 155. a는 31. 두 번째 A 나왔고, 다음 두 번째 항 이렇게 생겼고 네 번째 항 이렇게 생겼으니까 세 번째 얘랑 더해서 40이 나왔다. 그럼 40 곱하자.
4 곱하면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4 곱했으니까 160. 옆에서 3a가 158. 3의 배수가 아니네. 근데 a가 지금 모든 항이 첫 항이 자연수랬으니까 불가능. 자연수가 안 나오죠, a가. 네 번째. 얘랑 더해서 40이다. 그럼 4 곱해주면 2a 플러스 a 플러스 4가 160. 3a가 156. a는 52. 마지막 얘랑 더해서 40이다. 이건 계산하자. 저거 8분의 4a, 8분의 5a, 8분의 5a가 40이다. 그럼 a는 64. 마지막 a. 그래서 이 문제를 만족하는 a 값은 이렇게 4개가 나와서 더하면 1번. 좀 이 문제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해되지, 얘들아? 어렵지? 한 번쯤은 봐둘만 해. 이거 못 풀면 큰일 난다 정도는 아닌데 한 번쯤은, 뭐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쯤은 봐둘만 하다. 왜냐면 수열에서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모르겠거든. 근데 옛날에는 원래 시그마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 시그마에서 특히나 활용 느낌의 문제들, 도형 가지고 뭔가 또는 그래프 가지고 뭔가 하는. 근데 그게 원래 맞는데 요즘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 스타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열의 기납적 표현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옛날에는 되게 쉬웠었거든. 근데 요즘 최근 한 몇 년간 되게 어렵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굳이 안 풀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25번 있잖아, 얘들아. 25번 지금 거기 위에 뭐 수능이니 어쩌고 써 있잖아. 25번도 그렇고 27번도 그렇고. 25번 상상도 못할 문제였어, 사실 이거.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 옛날에 이거 나왔을 때 좀 얘기가 많았었거든. 이거 얘들아 고3이 보는 모의고사 그 번호 체계 알고 있지? 문제 체계. 이거 25번 수능 15번이었어. 니네가 보는 21번이 객관식 마지막 번호가 21번인 문제가 아니야. 고3이 보는 모의고사 수능은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잖아. 1번부터 15번까지가 공통 객관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됐거든? 상상도 못할 문제였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나올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 그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귀납적 표현이 갑자기 어렵게 나와졌어.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너희 시험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귀납적 표현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쉽게 나올 거고. 그래서 하는 거야, 얘들아.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게 힘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볼만하다고. 그 정도로만. 자, 다음 22번까지 하고 싶시다. 자, 22번 보자. 첫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었고 관계식 뭐 일단 문제 구성 거의 다 유사하지. 어떤 항은 이 문제도 좀 특이하게 풀 거거든. 잘 보자. 어떤 항은 그 전항에서 2의 거듭제곱, 전항의 거듭제곱일 수도 있고 그 전항을 반으로 나눈 걸 수도 있대. 얘는 전항이 홀수일 때 쓰고 얘는 전항이 짝수일 때 쓰래.
자, 이런 규칙이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조건, 6항과 7항의 합이 3이다. 자, 그러면 이거 푼 사람 없냐? 이거 아까 내가 지나가듯이 말했었지, 얘들아. 봐봐. 이 문제에서는 요게 직접적으로 쓰이거든? 얘들아, 어떤 항이 홀수면 이식 쓰고, 어떤 항이 짝수면 이식 쓰래잖아. 그러면 그 말 안에는 뭐가 녹아 들어있다고? 여기에 수열, 이 AN의 모든 항은 전부 다 자연수일 거야. 자연수여야 이 수식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니니? 자연수가 아닌 항이 나오는 순간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잖아. 그럼 수열 끝나는 거잖아. 맞아?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가지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오케이? 이거를 파악을 해야 이게 바로 나오지. 왜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잖아. 이거를 파악 안 한 채로 두 항을 더해서 3이 나왔대. 그럼 이거 더해서 3 나온 수가 한두 개냐고. 그치? 근데 요거를 파악하는 순간 두 가지 경우밖에 없구나. 음수도 불가능하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면 돼. 요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 보자. 그걸 가지고 첫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첫 번째 항을 임의로 둬서 그걸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갔었어. 맞니? 근데 잘 봐. 그러면 A가 이 첫 번째 항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나눴다 쳐. 나눴을 때 만약에 얘가 홀수라고 쳤어? 그럴 때 여섯 번째 항이 2가 나올 때가 있을 거고 여섯 번째 항이 1이 나올 때가 있겠지. 맞아? 그거 계산해야 되잖아. 또 나눠야 되잖아. 내 말 이해됨? 첫 번째 항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눴는데 그걸로 쭉 끌고 가서 여섯 번째 항이 2가 될 때랑 1일 때 또 나뉘지. 이해됐어? 졸라면 귀찮잖아. 다음 두 번째. 만약에 홀수라고 쳐? 그럼 2의 A제곱이지. 근데 걔가 또 홀수는 아니겠지만 여튼간에 이 거듭제곱을 여러 번 중첩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뭐 이렇게 쓸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임의로 둬서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으로 가지 말고 거꾸로 역으로 가자고. 여섯 번째 항으로 첫 번째 항을 찾아가자. 거꾸로 가자.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푸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내가 말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자는 거고, 아까 풀었던 문제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갔잖아, 그치? 경우 케이스 나눠서. 맞아?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도 너희가 그때 문제 맞게 너희가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준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뭐 5일 때 다섯 번째 항 몇이게 이런 거 물어봤어. 옛날에는.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5는 홀수니까, 그치? 계산하면 나왔단 말이야. 옛날에는 이랬어. 근데 요즘은 뭐냐면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어려워진 거야. 옛날에는 첫 번째 항 준 다음에 관계식 가지고 다섯 번째 항 뭐게? 라고 물어서 그럼 대입만 여러 번 하면 돼. 근데 요즘은 다섯 번째 항이 5일 때 첫 번째 항 몇 개?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애매하단 말이야. 계산이. 그 차이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방금 전까지 말한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을 가지고 첫 번째 항을 거슬러 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식이 써 있는 것보다는 다음 항으로 전항을 구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우리가 계산이 편하겠지. 물론 안 바꿔도 돼. 즉 얘가 3이면 얘가 8이다 라는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얘가 8이면 얘가 3이다 라는 계산을 할 거잖아. 역으로 거슬러 갈 거니까.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뭐다 라는 식보다는 an은 뭐다 라는 식으로 바꾸자고. 계산 덜 헷갈리게. 오케이? 안 써도 되는데 나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바꿀게. 자, 얘들아. 2의 an승은 an 플러스 1이래. 나 이거 an은 2라고 바꿀 거야. 지수를 꺼낼 거야. 뭐 해야 돼? 로그 붙여야지. 만약에 이 짓거리가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안 해도 돼. 굳이. 안 헷갈린다면.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다음 항으로 전항 구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할 게 거슬러 갈 거니까. 물론 이게 싫은데 로그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다 해. 괜찮아. 다음 얘는 더 쉽지. 양변 2 곱하면 되니까 a는 전항에다가 2 곱하면 된다. 당연히 조건은 똑같겠지. 근데 조건이 적용하는 게 좀 달라지지. 얘는 an이 홀수라면 이 식을 써서 다음 항에 나온다. an이 짝수라면 아래식을 써서 an 플러스 다음 항이 나온다잖아. 얘는 반대지. 뭐야? 위식을 썼다면 그 결과물은 홀수가 떠야 돼. 오케이? 아래식을 썼다면 그 결과물은 짝수가 떠야 돼. 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취향, 얘들아. 이건 다시 말하자면 취향이야. 안 해도 돼. 하지만 나는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냥 해본 거고. 안 헷갈리면 그냥 위에 식 써도 돼. 괜찮아.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합시다. 22번이었지. 자, 첫 번째. 아까 썼던 거 지웠지만 기억하지? 6번째 항이 1일 때랑 2일 때로 나눠서 풀 거였어. 자, 첫 번째. 6번째 항이 1이라면. 거슬러 갑시다. 5번째 항은. 자, 6번째 항이 1이라면 그 1을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하면 되지. 여기다 넣었어. 1 넣었어. 그럼 0이지? 돼, 안 돼? 안 돼. 자연수도 됐는가? 모순항은? 그럼 여기밖에 넣을 데가 없지? 5번째 항은 몇이다? 2다. 무조건 2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계산이 덜 헷갈린다고. 여기까지 했잖아. 5번째 항 2인 거. 다음 4번째 항 갑시다. 4번째 항은 이 2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하면 되지. 2 집어넣었어. 그럼 몇이야? 1 나오지. 1 나왔을 때 홀수야? 맞네. 그럼 4번째 항은 1이 될 수 있어. 다음 여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 2 집어넣으면 4지. 4번째 항은 4일 수도 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럼 3번째 항 갑시다. 3번째 항은, 자, 4번째 항이 1이라면 여기다 넣을 수 있어? 안 되지. 0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밖에 못 넣지. 그럼 1 넣으면 2네. 다음 4는 여기다 넣으면 2 나오지. 맞아? 여기다가 4 넣으면 2 나오잖아. 돼, 안 돼? 안 돼. 왜? 위식을 썼다는 건 그 결과물이 홀수 나올 때라니까? 안 돼. 그러니까 4는 아래에다가밖에 못 넣어. 그러니까 3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건 2 아니면 8이다. 지금 내 말 이해되고 있나? 그러면 다 왔다 얘들아. 2번째 항 갑시다. 2번째 항은 3번째 항이 2라면 위식에다 넣으면 1 나오니까 홀수 맞네. 가능. 다음 이 2를 아래식에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4도 가능하지. 다음 8을 위식에다 넣으면 3 나오지. 3도 되잖아. 홀수잖아. 3도 가능. 8을 아래식에다 넣으면 16 나오지. 16도 가능. 2번째 항부터 좀 개수가 많아지네.
그럼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자, 1은 윗식에다 넣으면 안 되지? 아래식에다 넣으면 2. 다음 4는 윗식에다 넣으면 2 나오지? 안 돼. 아래식에다 넣으면 8. 다음 3은 윗식에다 넣으면 자연수 안 나오지? 탈락. 아래식에다 3 넣으면 6. 16은 윗식에다 넣으면 4 나오지? 짝수니까 탈락. 아래식에다 넣으니까 32. 됐다. 첫 번째 케이스. A가 6이고, 여섯 번째 항이 1이고, 일곱 번째 항이 2라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요거 따지는, 지금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편해. 계속 역순으로 계산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 헷갈린단 말이야. 한 번만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쓴 거야. 노그지는 싫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덜 헷갈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이해됐을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왜 지금 내가 이거 일일이 다 쓰면 칠판 너무 어지러우니까 말로 생략했는데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4를 두 번째 항이 4야? 첫 번째 항으로 갈 거야? 그 4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 얘한테 4를 넣으면 결과물이 2잖아. 근데 결과물이 홀수여야 윗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2는 홀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4일 때 윗식을 못 써. 그러니까 아래식에다가 맞게 못 쓰니까 4일 때는 8인 거지. 이런 거야. 그래서 원래는 1일 때도 당연히 식이 두 개니까 1일 때도 두 가지, 4일 때도 두 가지, 3일 때도 두 가지, 16일 때도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맞지만 지금 내가 말로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되는 것만 쓴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 여섯 번째 항이 2고 일곱 번째 항이 1일 때겠지. 맞니? 너희가 해보자. 저 케이스에서 첫 번째 항 구해봐. 자, 그래서 마무리 짓고 싶시다. 이 케이스라면 여섯 번째 항이 2에서 출발하겠지. 해서 다섯 번째 항 구하면 1이랑 4. 자기 어디에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봐. 네 번째 항 2랑 8. 세 번째 항 1, 3, 4, 16. 두 번째 항 2, 6, 8, 32. 마지막 첫 번째 항이 1, 3, 5, 4, 12, 16, 64.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A1, 두 번째 케이스에서 A1.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겠지? 이거 다 더해주면 정답 154. 이 나오더라. 가 결론. 자, 그래서 각 문제마다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걸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23번 이어서 갑시다.